우리가 매번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라는 망할 것 같다. 경제 매우 어려워진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뻔하게 하니까 그냥 매일같이 하니까 그냥 안 일어날 것 같고 별일 아닌 것 같고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위기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만 누군가는 그 위기를 좀 이렇게 덜 어렵게 겪고 지나가고 누군가는 위기를 겪지 않고 누군가는 온몸으로 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그 위기를 온몸으로 다 받는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많이 어렵고 많이 충격적이고 많이 놀라운 일들을 다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남을 간보고 떠보고 남들이 멍청해 보이고 세상이 너무 웃어 보이고 내가 하는 대로 다 이렇게 뭐든지 척척척 다 흘러가면 환상이나 착각에 빠지게 되죠. 뭘 할 때마다 갑자기 5천만 원 1억씩 술술 돈이 불려 들어오면 이렇게 10억 모으는 곳 없고 100억 모으는 곳 없고 1000억 부자 되는 것도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만할 때쯤 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쯤 되면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신이 그 사람을 제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제일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그 사람을 올릴 수 있는 한도 내까지 제일 위로 올리는 거죠. 제일 높이까지 올렸다가 떨어뜨렸을 때 그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난 가속을 붙여서 저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충격이 엄청난 거죠. 1층에서 떨어지면 안 죽지만 10층에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거고 100층 아래에서 떨어지면 확실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욕심부리지 않고 더 조심하고 더 사력 있게 사는 것만이 안전하게 생존을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이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라고 떠보려고 다니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안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누가 듣는 걸 좋아합니까? 좋아진다고 얘기해야 되고 나아진다고 얘기해야 되고 앞으로 희망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 더 좋아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얘기하면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죠.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이 되게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보신주의, 보수, 변화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늙은 노인들이 왜 그렇게 기존의 것에 집착을 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보수적으로 살겠습니까? 왜냐? 그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인 거죠. 물론 역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하는 건 청년들의 몫인 건 압니다. 그 청년들이 많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또 일으켜서 발전도 일으키는 것도 알고요.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하고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나이든 노역에 찌든 노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는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편하지만 냉정하게 관찰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지대 자본주의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경제적인 이제 자본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지고 있으면 하층민인 건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빚지면은 채권자들에게 끌려다니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도 빚지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화가 미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까부러대고 떠들어대고 욕심부린 탓에 많이 몰락합니다. 연끌족들, 비트족들 코인 한다고 얘기하고 선물 옵션 거래한다고 하는 얘기들 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정신을 박힌 이가 몇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함부로 세상에 뭔가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기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놀아나면 세상에 놀림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나는 새가 독사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데리고 갔다가 저 멀리서 떨어뜨리면 끝장인 겁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독사도 저 멀리 하늘을 나는 새의 눈에 걸려들면 끝장이다라는 겁니다. 사기당해서 쥐어짜이면 많은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독서를 많이 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시야를 많이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자기만의 소신 철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칠애가 화려할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되게 미남, 미녀,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싶지만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부지런히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게 앞으로 좀 더 잘 살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터질 겁니다. 국민들 월급에 세금이 엄청 많이 차지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이제 미치는 거죠. 허덕일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까? 참 많은 고민들이 듭니다.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들죠. 서민들에게 세금을 왕창 물리는 정부 말고 사기꾼 집단, 재벌 족벌가들에게 세금을 왕창 물리는 그런 정부가 써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 세금 100조, 200조를 부동산 PF에 쳐넣을 수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차근차근 움직여야 되고 서두르지 않아야 되고요. 함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에 말에 빠지고 전문가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현혹되고 끌려다닙니다. 그들이 가짜인데 그들에게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는 거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삶에 그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피해자의 상당수가 많이 이제 몰락합니다. 이래저래 참 개막장들인 거죠. 20대 30대들의 141만 명이 자영업자들 173만 명이 다중채무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안 좋죠. 참 충격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덜렁덜렁대서 그렇게 사기당했다라고 국토부 장관이 말할 정도로 이 고위직 관료들의 인식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 대한 그런 폄하나 멸시가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세 사기가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부가 사실상 판을 깔아준 거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자금을 무분별하게 대출해줬던 문재인 정부가 그 시작이었고 지금은 그 피해를 책임져 주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있는 겁니다. 참 씁쓸하고 충격적인 겁니다. 전세 사기범들이 100채, 200채, 1000채 넘게 사들인 동안 제대로 된 제재가 없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사실상 사기꾼 판을 깔아준 게 지금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하면 끝장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조심하고 대비하고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남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보수적이고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며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